반갑습니다. 저는 올림픽 케이크 앤 디저트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으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미생물 밸런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최환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좀 가려져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잘 안 보인다, 그죠?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요. 지금 좀 이렇게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앞쪽이나 뒤쪽에 좀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 이제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카페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분위기 보니까 어떠세요? 카페에서. 좀 생소하죠? 그죠? 저도 이제 카페에서 이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톡 콘서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번 달에 한번 이제 이기수 명장님을 모시고 마이크로바이옴 북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반응 자체 보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는 저한테 피드백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올림프가 추구하는 바가 결국에는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한국 사회의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톡 콘서트를 꼭 우리 고객이 소중하신 고객님들한테 좀 뭔가 전달해드려야겠다 그런 메시지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제가 이제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하자면은 저는 이제 조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그 장 트러블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실 같은 곳들 이제 갈 때도 특히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화장실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그래서 조금 그 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몸이 이제 좀 골반이 좀 틀어져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허리에 고질병이 좀 있었어요. 그런 허리에 고질병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남달리 좀 어렸을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좀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공부는 이렇게 이제 골반을 맞추거나 이제 호흡 뭐 이런 거나 한의학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침 뜨는 것도 배우고 뜸 뜨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원리들도 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기업체에 나가서 이제 출강도 좀 하고 했었거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출강을 했었냐면 리딩 앤 테라피라고 사람이 이제 얼굴을 보고 손을 보고 이 사람의 이제 체질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어디가 안 좋은지 이 사람의 간이 안 좋은지 심장이 안 좋은지 신장이 안 좋은지 그럼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한의학에서는 신속 이라 그래가지고 귀가 또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심장 방광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뼈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빨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귀에 이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100이면 100 다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근본적인 그런 이치를 알고 그게 이제 파생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30대 초반에 이제 강의도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많이 쌓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했었는데 그건 좀 안타깝게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관계로 되게 이제 좀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당뇨 케이크, 다이어트 케이크를 저희 지인분들께서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을 처음 먼저 했었냐면 저쪽이 제니스 상가에서 7평짜리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는 되게 생소했었어요. 다이어트 케이크가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 케이크, 당뇨 케이크의 원리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왜 당뇨 케이크가 되는지 다이어트 케이크가 되는지가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그리고 먹는 방법과 건강 관리를 하는 모든 기초 자체가 여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되게 좀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행운이시라는 거.
실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렇게 전국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없으세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SCA 협회에서 이제 전문 강사들 양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의사 선생님들께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오늘 정보를 잘 들어보시고 정말 이게 소중한 정보라는 생각이 드시면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 한번 알려줘 보세요. 정말 대단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정말 건강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톡 콘서트 재미나게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혹시 넷플릭스에 건강을 해킹하다, 장의 비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신 분 계신가요? 한 번도 못 보셨죠?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계신 분. 다 계신데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그게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다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신선하면서 충격적이었던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 이야기에 실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 우울증과 자살률 정말 좀 심각한데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불면증과 치매를 예방하는 원리. 주변에 혹시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불면증, 우울증. 저는 여기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 몰랐었어요. 진짜 이게 위험한 증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실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안타깝게도 임산부 한 분께서 이제 와주기로 하셨었는데, 또 남편분이 지금 미국 귀국하셔가지고 못 오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그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결시켜서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주변에 결혼을 하시거나 이제 아이를 새롭게 낳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 아이 미생물 관리 상식, 요거를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030 젊은 세대에서 늘어나고 있는 크론병, 이 크론병에 대한 내용도 좀 요즘에는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2030 젊은 사람들이 크론병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 한국에 당뇨 전 단계 환자가 몇 분 되시는지 아세요? 한국에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의 20%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당뇨 전 단계거나 당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러면 요거까지 하면서 오늘의 톡 콘서트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넷플릭스를 보고 계신다면은 장을 해킹하다. 요 화면을 나중에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뭐라고 돼 있죠? 건강을 해킹한다고 했어요. 해킹하는 게 뭐죠?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딱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해킹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다 건강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비밀이 뭐냐면 장의 비밀이라고 해요. 되게 거창한 제목을 쓴 겁니다. 그리고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다루면서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를 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연인데요. 자, 한 여성분이 나옵니다. 1시간 한 9분 정도쯤에 딱 찍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실 거예요. 자, 이 여성분은요, 평생 살아가면서 장으로서 너무 심하게 고통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심하게 고통받았냐면, 자기가 삶의 질 자체가 너무 낮아서, 실은 이제 자기가 생을 끊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 정도로 심각한 분인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장이 너무 불편해서 한다든지, 가다가 실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받고 계세요. 왜냐하면 먹으면은 일단 소화가 안 됩니다.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요. 트림부터 올라가고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요. 가스가 확 차올라오는데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거 꽉 막혀요. 그런 상황에서 막 독소 오니까 그때 막 혈압도 올라오고 뭐 이런 환경 자체가 막 놓이게 됩니다. 그게 장이 민감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되게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분 좀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감기 걸리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엄청 고통받고 계셔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좀 어떻게 같이 해보자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 단계라고 보십니다. 이분도 이제 그런 단계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분이 어디서 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변 이식이라고 하는 거를 받게 되면 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변 이식이 뭔지 아세요? 대변 이식? 들어보셨어요? 뭘까요? 대변 이식. 다른 사람 변을 TV에 나왔어요. 자, 대변 이식 하는 게 의사 선생님들께서 호수로 대장으로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는 알약으로 만들어서 입으로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알약으로 만들어 먹는 방법이 나와요, 장면이.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이 여성분이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하면 외국에서는 그게 막 $10,000 이상 넘어가거든요. 한번 시술 받고 이러는데. 비용이 너무 엄청나니까 자기가 직접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자기의 장에 미생물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오빠로부터 받았어요. 오빠로부터. 자, 오빠로부터 대변 이식을 받는데요. 그 오빠로부터 이제 대변 이식을 받는데 이 말이 대변 이식이지. 팥똥을 갈아가지고 캡슐로 넣어가지고 그걸 얼려서 먹었던 거예요. 그거를 3년 동안 반복을 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 질환 자체 깨끗하게 다 나아버린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오빠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호르몬성 여드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호르몬성 여드름. 그 여자가 호르몬성 여드름 이렇게 나니까 얼마나 또 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호르몬성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남자친구로부터 이제 또 대변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면이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남자친구가 자기를 보여주면서 야, 이게 진짜 사랑 맞지? 진짜 사랑이지? 그러면서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 남자친구로부터 받아서 하니까는 피부 질환이 치료가 됐어요. 여드름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었냐면은 이 남자친구가 아주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난생 처음 그렇게 심한 우울증을 처음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한. 남자친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그 미생물을 바꿨을 뿐인데 그 우울증에 대한 그게 기억이 바로 자기한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오빠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이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사하는 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장내 미생물을 바꾼 거예요. 쉽게 하면. 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꿨는데 어떤 게 변했냐면 나의 정신이 변했다고. 나의 우울증 상태, 나의 정신 상태가 변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변했죠? 피부의 상태가 변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 환경도 개선이 됐죠. 그럼 우리가 흔히 먹는 유산균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게 단지 장을 좋아지게 하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 자체가 너무 우리 사회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그냥 알아야 되는 상식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똥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할 때 현명하게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되면은 그런 일 없으시겠죠?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뒤에 크론병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실제 한국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대변은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도 쪽에
실제 그런 은행들이 지금 생기려고 해요. 왜? 그런 이제 장내 미생물 관련된 그런 질환에서 고통받고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국가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뒤에 이제 그런 대변 이식 받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자주 들릴 내용들이에요. 지금은 되게 생소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정보를 들으셨기 때문에 먼저 장내 미생물 관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배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현재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장내 미생물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치매 치료제까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있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제일 의료 트렌드의 핫한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만 관심을 안 가지고 계셨던 분야예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 치매를 굉장히 근접해 가고 있는 이 치매 예방 관련된 것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울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연결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사회 20년 동안 자살률이 1등이라고 합니다. 자살률 1등. 자랑은 아니죠. 그죠? 제가 저 멕시코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고 너네 나라 자살률 1등이잖아 이러면서 막 놀리는 것도 보고 있었어요. 농담으로. 그만큼 한국 사회 자살률에 대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놀림감이 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2024년도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지금 오늘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평균 40명이라고. 우울증으로. 자살률. 엄청나죠? 자, 그리고 지금 그 중에서 젊은 세대들이 죽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살을 통해가지고. 이게 우울증에 의해서 그 충동적인 걸로 막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우울증 그런 알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내가 순간적으로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뇌에서 이성과 충동이 충돌을 하거든요. 충돌을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화가 나게 되면은 주머니에 있던 거 막 폰을 갖다 집어 던지려고 했는데 보니까 폰이 비싸. 그래서 이걸 다시 주머니에 쓱 집어넣고 에이씨 참지 뭐 이러고 이제 가는 게 우리 평소에 보통 사람들의 뇌예요. 그런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뇌의 이 신경망이 좁아져 있어가지고요. 이성과 충동이 충돌을 하잖아요. 그럼 충동이 바로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지만은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슬픈 감정이 일어나거나 너무 악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막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다가 막 칼질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의 우울증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충동적인 것들을 못 참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이런 한국 사회에 우리가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진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빨리, 부정적인 사람을 굉장히 빠르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잠시만요. 마이크. 잠시만요. 이거 꺼줘야 돼. Power off. Power on. Bluetooth mode. 네. 굉장히 빠르게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울증의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야죠. 자, 우울증의 원인이 뭔지 아시는 분? 우울증의 원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울증. 무엇 때문에 생긴다? 자, 우울증은요,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바로 우리 몸속에 행복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행복 호르몬. 근데 그 행복 호르몬 중에 어떤 건지 아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도파민. 들어보셨죠? 쾌락과 흥분의 행복 호르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엔돌핀. 엔돌핀 들어보셨죠? 자, 엔돌핀은 우리가 웃고 즐거울 때 나오는 행복 호르몬이에요. 자, 세 번째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시토신은 우리가 성관계할 때 생기는 호르몬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로토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세로토닌. 이 호르몬은 무엇에 이제 관여한 호르몬이냐면, 마음의 평화. 우리가 현타 온다 그러죠? 현자타임 온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넉넉하게 변하고, 허허허 웃어 누가 날 욕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드는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우울증은요, 바로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이었던 겁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우울증, 항우울제 약으로 처방을 받는데 어떤 약을 처방을 받냐면 세로토닌 저흡수 억제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항우울제 처방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로토닌을 가지고 있는데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안 들어가고 계속 잔여감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더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해요. 여러분들 그런 감정 겪어보신 적 있나요?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하다고요. 하루 종일. 실은 이 장내 미생물 균형이 완전히 잃어버리신 분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여기 저한테 이제 상담받으신 분도 여기까지 오는데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못 살겠다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진짜로 그래요. 세로토닌. 그리고 우리가 먹는 항우울제. 근데 중요한 거는 뇌에서 세로토닌이 형성되는 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뇌에서. 세로토닌 형성되는 절대적인 양. 5%라고, 5%. 자, 그러면 나머지 95%는 어디서 만드냐 이거죠. 어디서 만드는지 보니까 바로 장내 미생물. 우리 몸 속에 대장, 소장, 위장, 이게 미생물들이 거주하는 거기서 95%의 세로토닌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95%. 어마어마하죠? 그럼 장내 미생물 환경이 무너져 있는 사람의 세로토닌을 만드는 방식은 제대로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말 하나 마나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데 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이야기하면 기승전 이 장내 미생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로. 근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세로토닌이 무너져서 생기는 질병이 많다는 거예요. 95% 이상을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만드냐면 우리가 먹어주는 음식을 가지고 얘네들이 만들어요. 세로토닌. 자, 어떤 음식일까요? 어떤 음식일까? 세로토닌을 만드는 음식 중에 어떤 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트립토판? 좀 어렵나요? 자, 트립토판이 우리 단백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중에 일종이에요. 근데 그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재료의 일종이거든요. 재료. 그 트립토판을 먹으면서 장내 미생물들이 뇌에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세로토닌을 만들어서 뇌로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트립토판과 장내 미생물이 환경이 좋고 트립토판을 충분하게 먹어준다면 우울증에 대한 걱정은 그래도 절반은 날아갈 수 있겠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트립토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쉽게 먹을 수 있었던 바나나, 그리고
땅콩, 아몬드, 호두, 우유, 계란, 닭가슴살, 호박씨, 체다치즈, 연어 이런 데 굉장히 풍부했다는 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지금 굉장히 장내 미생물 환경이 어렵고 지금 이제 이게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감정이 있는데 한의원에서 탈체질을 시키시는 거예요. 탈체질. 당신은 지금 어떤 체질이니까 바나나 먹지 마세요. 아몬드 드시면 안 됩니다. 우유도 먹지 마세요. 계란도 먹지 마세요. 치킨도 먹지 마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환경에서 그럼 이분은 안 그래도 지금 장내 미생물이 부족하고 뭔가 있는데 그 체질 맞춘다고 거기에 다 하다 보면은 아무리 해도 우울증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체질들이 좀 잘 맞았는데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질병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는 것들이 되게 비슷해져 가는 거 아세요? 라면, 그 다음에 라면, 그 다음에 설탕 범벅되어져 있는 막 달콤한 간식류, 피자, 치킨, 먹는 것들이 다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기고 있는 질병도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도 비슷한 약을 맞으면서 항생제에 막 맞다 보니까 몸에 있는 미생물 균형이 어떻게 돼버려? 다 깨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체질들이 체질 감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몸속에 대장이 크냐, 소장이 크냐, 폐가 크냐 뭐 하는 거에 따라서 옛날에 너무 잘 맞았어. 지금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조금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우울증에 대한 치료의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세로토닌과 트립토판, 그리고 이 세로토닌을 가지고 그 세로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우울증은 반드시 개선이 됩니다. 되게 빠른 속도로. 근데 이게 엄청 세로토닌이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엄청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긍정을 변할 겁니다. 사람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은 자기 몸의 미생물을 변화시키는. 자, 또 재밌는 이야기. 우울증이요,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면증은요, 치매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죠? 그럼 불면증은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불면증. 자, 불면증은 밤에 나를 깊이 잠들게 만드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불면증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내가 낮에 만들어 주었던 세로토닌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밤에 잠을 재우는 호르몬,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몸속에 세로토닌 총량이 부족하다면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호소하시냐면은 불면증을 호소하세요. 그냥 물어보세요. 불면증 앓고 있다는 여러분들 이야기 딱 들으시잖아요. 과거에 혹시 우울증을 앓으신 적이 있냐라고 여쭤보면 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요즘에 기억하고 하시는 것들이 어떠시냐 물어보시면 자주 잊어버린다고 하실 거예요. 이게 그런 원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잘 때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토닌이 있어야지만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없고 세로토닌이 없으면 잠이 잘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장내 미생물이 결국에는 뭘 만들었어요? 우울증도 만들고, 불면증도 개선하는 방법 거기에 있고, 나중에 치매 예방하는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잠잘 때 여러분들 멜라토닌은 또 언제 사라지는지 아세요? 안 그래도 조금밖에 없는 멜라토닌인데 또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밤에 잘 때 이렇게 비춰주는 눈앞에 딱 비춰주는 순간에 멜라토닌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낮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활동해야 된다고 하고 멜라토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잠이 거기서 달아나 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잘 때는 깊이 잠들어야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최대한 내 멀리 두고, 그리고 밤에 내가 잠이 잘 안 오는 사람이다. 따끈한 우유 하나에 바나나 하나 먹고, 아몬드 조금 집어먹고 자면은 그게 정말 잠을 잘 자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이 잠을 그렇게 못 주무시다가 아몬드를 한 줌 먹었는데 그렇게 잠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아몬드를 가지고 계속 달고 사는 이제 그런 분인데, 그 원리가 어디에 있었다? 장내 미생물에 이런 세로토닌을 만드는 그 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면증이 오는 원리. 자, 근데 이 불면증이 치매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면증이 치매로 이어집니다. 되게 여러분들 오늘 이거는 평생 기억하셔도 손해볼 일 하나도 없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치매는 치 떨리는 병입니다. 여러분들 치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집안 전체 가족 구성원들이 다 초토화돼 버려요. 정말 초토화되는 병이에요. 암은요, 그래도 자기가 이제 의지가 있어가지고 혼자서 이제 생활이 다 가능하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치매는요, 화장실 가는 방법을 만약 잊어버린 순간까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집안 전체가 화장실이 되어버려요. 소변 냄새로 그렇게 심할 수 없는 게 그 치매 환자 집이. 그리고 똥도 막 아무데나 누다 보니까 이제 똥 치우러 다니게 하고. 그 치매. 굉장히 심각한 거. 또 어디서 잊어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집안 가족들이 다 달라붙질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그럼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우리 수면과 연결됩니다. 자, 우리가 불면증에 시달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잠이 잘 때, 이 뇌를 씻어내는 것들을 받지를 못해요. 뇌를 씻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은, 뇌 사이사이에 뭐가 끼냐면, 단백질 찌꺼기들이 엄청나게 끼기 시작을 합니다. 단백질 찌꺼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뇌를 사용하면 머리가 엄청 무거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뇌가. 그러다가 막 소미에 올려갖고 막 자다가 딱 깼는데 쨍! 하고 맑아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죠? 있죠? 이때 뭐가 나온 거냐면 우리 목 뒤로부터 시작해서 뇌 척수액이라고 하는 게 흘러나와서 뇌 사이사이에 있는 단백질 찌꺼기들을 다 이렇게 씻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면은 뇌에 있던 찌꺼기가 확 빠져나가면서 머리가 상쾌하게 맑아지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일반인 뇌와 치매 환자의 뇌는 다르게 생겼어요. 뇌골 사이사이에 새카만 찌꺼기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 찌꺼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꽉 차여져 있어요. 치매는요, 한번 걸리면은요, 뇌의 양이 줄어들어요. 이 기억의 뇌가 수축돼 버려요. 수축. 한 번 걸리고 나면은 이게 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고요. 예방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거는 수면 관리, 우울증 관리부터 먼저 해 나가야 된다는 걸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 Recent studies focus most on is amyloid beta, which is a protein that's made in the brain all the time. My brain's making amyloid beta right now, and so is yours. But in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myloid beta builds up and aggregates in the spaces between the brain cells instead of being cleared away like it's supposed to be. And it's this buildup of amyloid beta that's thought to be one of the key steps in the development of that terrible disease. So we measured how fast amyloid beta is cleared from the brain when it's awake versus when it's asleep. And we found that indeed, the clearance of amyloid beta is much more rapid from the sleeping brain. Everything I just told you about, with all this fluid rushing through the brain, it's only happening in the sleeping brain. Here, the video on the left shows how much of the CSF is moving through the brain of a living mouse while it's awake. It's almost nothing. Yet in the same animal, if we wait just a little while until it's gone to sleep,
what we see is that the CSF is rushing through the brain. And we discovered that at the same time, when the brain goes to sleep, the brain cells themselves seem to shrink, opening up spaces in between them, allowing fluid to rush through and allowing waste to be cleared out. 오늘 뭐 하나 이제 뭔가 확 눈에 깨이시나요? 평생 내가 치매 안 걸리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으셨다, 안 얻으셨다? 얻으신 거예요. 절대 이제 앞으로 치매 걸리시면 안 돼. 왜? 지금부터 내가 수면 관리가, 내가 수면이 꼬이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내 뇌가 망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인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식이. 아시겠죠?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나중에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울증, 불면증 근본 치유하고 치매 예방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까 트립토판이라고 이야기한 걸 했잖아요. 근데 트립토판 이전에 우리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먼저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몸속에서 이 세로토닌을 주로 만드는 친구들이 누군지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대장 속에 살고 있는 비피더스균이에요. 비피더스균이 여러분들의 세로토닌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세로토닌을 만들어주고 진행하고 세로토닌 이제 전구체 대사 촉진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대장에서 하는데 우리 몸속에서 가장 많은 구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수면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그 균이에요. 지금 제가 차 한 잔씩 다 드렸죠? 맛보니까 어떠세요? 맛있죠? 그게 이제 비피더스 배양액으로 만들어낸 그런 차예요. 저희가 이제 이너뷰티라고 하고 있고, 실제 그 비피더스 배양액은 비피더스 균 자체가 굉장히 일반 균들보다 비쌉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비피더스 씨앗균주를 가지고 배양시켜낸 대사산물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물질을 가져와서 한 3개월 정도 테스트를 했었어요. 실제 제 장이 변하고, 대변이 변하고, 또 우리 저기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 되게 장 관련해서 좀 심각하게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친구 장도 변하는 걸 제가 확인을 하면서, 아, 이거 우리 올림프에 꼭 런칭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커피로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차로도 이제 드시면서 장내 미생물 좀 개선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여기 차 한 잔씩 드시려면 5,000원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서른포로 해서 좀 싸게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이 제품도 지금 런칭을 시켜놓은 상황이니까 이것도 필요하시면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너무 아쉬운 게 오늘 새롭게 이제 이 세상을 태어나는 임산모 한 분이 오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내용 자폐 스펙트럼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정보가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정보일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정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한번 이제 미생물이 언제 처음 생길까? 미생물 저번 달에 오셨던 분은 요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셔가지고 이제 한 건데, 우리가 미생물 처음에 언제 생기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아기가 세상 밖으로 머리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만나는 상대는 엄마가 아닙니다. 세균입니다. 출산이 다가오면 엄마는 아기에게 물려줄 세균을 준비합니다. 아기가 나오는 산부에선 글리코겐을 열심히 분비해 락토바실러스 같은 좋은 균이 자라는 걸 허락하죠. 그러면 아기는 산도를 통과하는 동안 락토바실러스를 먹기도 하고 온몸으로 샤워를 합니다. 일종의 세균 샤워죠. 아기는 세균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그렇게 만난 세균은 나쁜 세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기의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세상의 모든 나쁜 세균과 싸워 이겨낸 든든한 공격수를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셈입니다. 데이비드 밀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박사는 우유 속에 세균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Amazing thing about human milk is it also contains a lot of complex sugars that we call oligosaccharides. And they're very complicated. And it actually represents the third largest component of human milk. But the infant itself cannot digest them. 아기가 소화를 못 시키는 성분인데 왜 우유 속에 들어있는 걸까요? 우유 속 올리고당은 아기의 몫이 아닙니다. 아기가 우유를 먹습니다. 이때 우유를 먹고 자라는 또 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비피더스균입니다. 올리고당은 비피더스균을 위한 먹이죠. 비피더스는 아기의 뇌 속으로 들어가 위험한 세균이 들어설 수 없도록 장 점막을 빼곡히 선점합니다. 비피더스는 올리고당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점점 수를 증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모유의 소화를 도와주고 단백질도 보충해주죠. It is amazing. The bifidobacteria grow on human milk oligosaccharides, and almost all other bacteria do not grow. So it's a very targeted selection process that has come through evolution. Mothers are recruiting another life form inside their babies purposely by the milk that they're giving the baby. 비피더스는 엄마가 우유를 통해 물려주고자 했던 유일한 세균이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미생물 언제 만난다고요? 엄마의 질산도를 통과하면서 그때 엄마로부터 굉장히 많은 좋은 미생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요즘 사회는 어때요? 그런 기회를 줘요, 안 줘요? 그런 기회를 안 주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요즘 같이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의 면역력이 굉장히 과거에 있는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저기 캄보디아 개발도상국 가잖아요. 이런 이제 미생물에 이제 문제가 없어요, 걔네들은. 자폐아들 생길 확률이 없어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이제 수술을 통해서 태어나면 날수록 자폐아들이나 ADHD 공격성을 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독특한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아기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는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자폐아들, 그리고 ADHD, 그리고 정상적인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친구들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 아세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한 반에 보호 선생님 붙여가지고 막 있는 이런 반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기들의 장내 미생물 환경을 한번 보자는 거죠. 아무도 이걸 신경 좀 쓰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진짜 이렇게 현명한 그 산부인과 의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게 제왕절개를 했다 하더라도 엄마의 질 분비물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애기 입에다 넣어줘요. 이런 행위 자체를. 그를 질 스와핑 뭐 이런 내용들 자체를 용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왜? 그런 선생님들은 이 미생물, 엄마로부터 받는 이 미생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제왕절개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그렇게 병에 걸리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균이나 이런 미생물들을 또 섭취도 하고, 이제 엄마의 모유 속에서부터 이제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던 친구들과 제왕절개로 태어났던 친구들의 이게 건강 상태를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자연분만으로 태어나신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는 사고도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유 수유했던, 아까 이유 나왔죠? 모유로 줄 거냐, 분유로 줄 거냐. 그럼 분유를 주더라도 조금 이제 지혜로워진다면은 프락토 올리고당, 갈락토 올리고당, 이 올리고당이 좀 풍부한 분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되어져 있는 이런 분유를 선택하는 게 그래도 더 현명하고 장내 미생물을 생각하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엄마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자기가 임신된 상태에서 좀 심각하게 감기에 걸린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요. 대부분 좀 안 주려고 하는데 너무 아프거나 어쩔 수 없이 요즘에 먹는 음식들이 탁해지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몸의 독소에 의해 가지고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항생제가 너무 많이 넘치게 돼요. 엄마가 항생제를 쓰게 되면은 아기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었는데 엄마가 감기약을 먹었어요. 엄마한테는 아무 증상이 없어. 아기한테 자폐증에 대한 증세가 나타났대요. 감기약 하나 먹었던 게. 그런 실험도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런 이제 항생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특히 아기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특히 3세 이전의 아기들한테는 아기들의 몸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3세 이전에 이런 것들을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귀에 이명이 생기거나 아기들이 이제 막 태어나서 어떤 그 질병에 의한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서 그런 항생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3세부터 이상 증후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섭취, 그 다음에 너무 깨끗한 위생시설. 우리가 요즘에 산들 이렇게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미생물을 받을 시간이 없는 거죠. 충전해놨어? 왜 이렇게 짧아? 이거 꺼야 돼. Power off. Power on. Bluetooth mode.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과 들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전부 다 도시 속에 gat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스마트폰 이런 전부 다 코르티솔의 그 스트레스를 막 올리는 그런 환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아기들의 장내 미생물 환경에서 노출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이 어떤 건지 이야기는 들어보시고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회성이 결여된 겁니다. 남들과 눈을 안 마주쳐요. 자기 혼자 뭔가를 하고요. 사회성이 결여돼가지고 남을 앉는 거 싫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짜증내고 자, 사회성 결여. 또 문제는 언어 발달 장애입니다.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똑같은 행동에 집착을 하게 되고 막 특정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해요. 어떤 애들은 막 집에 붙어서 벽에 불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계속 이걸 반복하는 친구들 있어요. 거의 과도하게 집착한다고. 이런 게 자폐 스펙트럼의 징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들이 다 관심 가지고 있는 이런 거에 자기는 관심이 없어. 심각하죠? 이런 것들을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또 ADHD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또 띠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주의력 결핍증 어떤 사람들의 사물 자체를 집중을 못해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겠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너무 심각하고 재밌는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90% 이상에서 위장, 만성 설사 문제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90% 이상. 엄청난 수치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기들 몸속에서 장두수 증후군이 발견이 되더랍니다. 장두수 증후군이 뭐냐면, 다음 달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주의 깊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장두수 증후군이 뭐냐면, 내 장에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 중에 뭘 하냐면, 장 점막을 덮어서 바이러스들을 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 면역작용을 해주거든요. 미생물들이. 근데 장 점막을 못 덮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들,
바이러스 세균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 속에 그대로 들어가겠죠. 장은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공간으로 모든 바이러스들, 독소들이 다 침범을 해버리는 거예요. 온몸 전체.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연구해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장내 미생물이 무너지니까 비피더스균은 완전 줄어버리고 어떤 균들이 나오더라. 클로스트리디아 균이라고 하는 균들이 엄청 많이 생기더래요. 이게 유해균이거든요. 이 유해균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프로피온산을 과다 증식시키더라는 거예요. 과다 증식.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이 뇌에 가서 산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증가시키고요. 단백질, 세포막, 필수지방, DNA들을 다 손상시켜버려요. 그리고 항산화 물질, 신경전달 물질, 오메가3를 고갈시키면서 자폐 행동을 유도하는 그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피온산을 쥐한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자폐 증상이 똑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뇌 속에도 다 세포죠. 세포 속에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예요. 이 미토콘드리아의 그 대사 능력이 엄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뇌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 적다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근본은 보니까 위장, 만성 설사 문제에 너무 많이 갇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꿔서 위장 치료를 하니까 아기들의 정신 건강이 돌아오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의사들이. 그래서 되게 강력하게 자기가 유산균 먹고 장내 미생물 받겠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못하는 애가 롤러코스터 사고 그만큼 애기가 사회 적응력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고 좋아해서 난리가 나서 내 아이 대변이 시켜보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는 거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내 미생물? 자폐증.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기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공격적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셔야 될까요? 아기의 혹시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 비율 자체가 깨져 있는 거 아니냐? 장도수 증후군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현명한 엄마들은 자연분만 하고 제한절개 할 때는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보충해 줄 것인가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 모유 수유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으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간 제품을 고려하셔야 된다. 항생제는 항상 신중하게. 감기나 단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남용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장내 미생물 친화적인 식단으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많은 걸 먹고 설탕, 인공 감미료는 어떻게 해라? 끊어라. 그리고 환경 독소, 이제 공기에 막 오염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시골에 자연적에 좋은 공기 가서 막 그 흙냄새 맡고 이렇게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놀다 보면은 애기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기적이 말고 기적. 내가 암이 막 걸려서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적이 제가 봤을 때는 장내 미생물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산에 가서 뭐가 바뀌어요? 먹는 게 바뀌죠. 공기 바뀌면서 가장 빠르게 바뀌는 게 장내 미생물이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암이 갑자기 막 자라다가 안 자라. 그리고 그 막 자기 시한부 판정받고 있던 사람이 시골 넘어가가지고는 막 몇 년씩 살아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 장내 미생물.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건강 해킹하는 것 같죠? 약간 신나지 않으세요? 엄청 짧은 시간에 엄청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도 처음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엄청 그거에 대한 희열감이 막 넘쳤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왠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엄청나게 도움이 줄 수가 있고 단지 이런 것만 잘하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그 건강 지식을 좀 전달만 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지금 2030 세대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 크론병입니다. 크론병 들어보셨어요? 이제 살아가면서 그래도 장내 미생물 공부했다는 사람들 중에 크론병을 모르면 안 돼서 제가 처음 집어넣었어요. 크론병이 뭐냐면 장이 괴사하는 병이에요. 장이 괴사하는데 처음에 이게 윤종신 씨가 걸린 병으로 유명해진 거거든요. 윤종신 씨가 크론병 걸렸어요. 요즘도 혈변도 다니고. 일단 크론병이 걸리면은 몸무게가 엄청 빠르게 줄어듭니다. 제 아시는 지인분은요, 50 몇 킬로였던 사람이 33킬로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어떤 표현을 하냐면 장이 녹아내린다고, 장이 쏟아져 나온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밤에 잘 때는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고통스럽다. 근데 이 크론병이 원래는 이제 슈퍼 박테리아에 의한 병이에요. 처음에 한국 사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크론병이 딱 들어왔는데 의사가 보고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보통 우리 용종 그러면 뭐 한 3개, 4개, 좀 많으면 5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용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장벽에. 안 놀랬겠어요? 깜짝 놀랐죠. 처음에 치료 방법을 모르니까 그 용종을 다 짝짝짝 잘라냈어. 그리고 너무 많은 부분들은 장을 제거해가지고 붙여서 이제 수술 엄청 잘 됐어. 그래서 돌려보내는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서 장 검사를 해보니까 똑같이 수술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아닌 거죠. 알고 보니까 슈퍼 박테리아에 의한 자가 면역 질환이었다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 뭐네요? 과다 면역에 의해서 자기의 면역세포가 자기 세포들을 공격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질병에 걸리니까 치사율이 한번 걸리면 몇 프로예요? 90%예요. 근데 요즘 2030 세대에 이 크론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 네이버 지식인 검색해보세요. 자기 대변 이식 받고 싶다고. 한국에 그런 게 있냐고.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일본으로 가고 뭐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그전부터 관리 좀 했겠죠. 크론병 이유 자체는 뭐 똑같아요. 장내 미생물 환경 자체가 이제 무너져서 이제 생기는 건데, 결국에는 장내에 이제 유해균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고, 그거를 방어해줄 수 있는 유익균 비율이 너무 줄어드니까 생기는 이제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치료를 해서 이제 30%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변 이식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대학병원의 소아기내과 전문의 모니카 박사. 그녀는 그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Hello. Nice to see you again. Nice to see you. How are you today? I'm good. How are you? Procedure will ask you. 지독한 설사병에 20여 년간 시달려온 이미연. 그녀의 장을 고치는 일입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건 병명도 생소한 CDPC-는 감염, 슈퍼 박테리아입니다. Flexible on 2. I'm going to use the colonoscope, driving through your anus and going all the way to the ends of the colon, right? First of all, I would take a good look, right? As with the peristalsis counts, what covered the entire. So I started on a regimen of different medications, oral medications, to try to get rid of the C. diff, and none of them worked. Approximately 50% of these patients died within 30 days. 21살부터 크론병을 앓아오던 리디아는 2년 전 CDPC-는 감염에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설사와 싸워왔습니다. 그녀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되어줄 약. 영하 70도에 꽁꽁 얼려 보관된 이것은 바로 건강한 사람의 대변입니다. I thought it was disgusting, kind of gross. So the overall success rate
using fresh door is around 90%. 그동안 더럽다고 피하고 냄새난다고 외면했던 배변. 찌꺼기인 줄만 알았던 배변.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죠. 다 있는 사실 좀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지 않고 모르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똥 먹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진짜 내가 크론병 걸려있으면 안 먹을까요? 아니, 진짜로. 이거 하면 30%씩 살아난다는데. 미국에서 되게 재밌는 게 똥값이 큰값이 되는 사연이 있대요. 미국에 가서 그 대변에 가서 똥 한번 보잖아요. 5만원씩 준대요, 5만원씩. 건강한 사람, 빼게에서. 그래서 하는데 팔 때는 그 100배 이상으로 풀어서 500만원씩 팔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이 똥값이 이제 금값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건강해야 돼, 건강. 자, 재밌나요? 아니, 처음보다 이제 다들 얼굴에 막 파색이 돌면서 막 웃음이 막 오는 거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과거 감정 자체를 다 겪으시는 것 같아. 뭔가 머리가 막 해서 막 똑똑해지는 그런 기분을 다들 받으시는 것 같으셔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한국 사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당뇨 인구 지금 500만 명 시대라고 해요. 500만.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심각하죠. 여기 혹시 당뇨이신 분? 아, 그래, 다들 건강하신 분만 오셨다, 그죠? 500만 명. 실제로 여기에 20대, 30대 커플인데 당뇨 걸려서 20대인 분들 오시 되게 많이 오세요. 그리고 이제 30대인데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빵 먹고. 근데 그런 거 이제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 맛있는 못 먹잖아요. 이거는 키토인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막 해주시고. 되게 당뇨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가 되게 도움 많이 되시겠다. 당뇨에 안 걸리셨기 때문에 당뇨에 대한 이해도를 엄청 높여드릴 거거든요. 자, 지금 당뇨 인구만 500만 명. 이건 당뇨 걸리신, 확정되신 분들이에요. 당뇨 전 단계 1000만 명. 당뇨 전 단계는 뭔지 아세요? 당뇨 전 단계. 이 들어는 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자, 당뇨 전 단계, 일반인, 이렇게 세 개를 구분 짓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당화혈 색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당화혈 색소. 그리고 우리가 혈액 검사할 때 공복 혈당 들어보셨죠? 그죠? 공복 혈당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의 혈당이에요. 내가 속을 비우고 내가 밥도 안 먹은 상태의 혈당인데 그게 원래 일반 수치보다 높으면 어때요? 혈당이 높은 거죠, 혈액 속에. 그래서 공복 혈당을 처음 재보는 거예요. 근데 당화혈 색소는 3개월 동안에 누적된 당량을 체크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누적된 당량.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 혈액 속에는 적혈구가 있죠. 이 적혈구가요, 이렇게 포도당들이랑 같이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옷을 입어요. 포도당 옷을. 그럼 적혈구에 누적되어져 있는 포도당 양을 체크하는 게 당화혈 색소입니다. 근데 그 점수가 5.8점 이하가 되면 일반인, 5.8부터 6.4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당뇨 전 단계, 6.4 이상이면은 당뇨,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당뇨 그런 전 단계 환자들만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 심각합니다. 우리 당뇨가 뭐가 무섭냐면요. 당뇨가만 무서운 게 아니라 합병증이 너무 강화져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봤던 게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면은 당뇨가 30대에 왔는데 이 친구는 너무 심각하게 버린 거예요. 2달 만에 실명해 버렸어요. 2달 만에.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뭐, 제 주변에 이제 그 건강 쪽으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당뇨 족이 와가지고요. 당뇨를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데 그 안 잘라내려고 막 서로 막 응원이하고 결국에는 잘라내가지고 이만큼 못 쓰고 그 손가락 다 잘라내가지고 숟가락도 못 들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당뇨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당뇨, 당화혈색소 막 그 관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아주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하나로 이제 만들어 드릴 건데요. 자, 우리 밥을 먹죠? 자, 밥을 먹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이 밥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뭘로 변하죠? 밥은 뭐죠? 우리가 5대 영양소 중에 하나로 보면 탄수화물이죠. 그죠? 밥은 탄수화물이에요.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소화되고 난 다음에 이 소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거는 뭘로 변해서 들어갈까요? 얘네들이 입에서 소화효소 그리고 소장에 췌장의 소화효소를 가지고 다 분해가 돼요. 탄수화물. 그리고는 맞아요. 당인데 단당류, 이당류, 포도당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제가 이제 표현할게요. 포도당으로 변했어요. 포도당으로 변해서 어떻게 됐어요? 혈액 속으로 올라갔죠.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흡수가 됐어요. 우리 혈액 속에 당이 높아졌나요? 안 높아졌나요? 높아졌죠.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항상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균형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얘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작용을 해요. 어떻게 될까? 이 당이 높아졌으니까 이 당을 낮추는 그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췌장에서 밥을 먹게 되면은 자, 포도당으로 돼서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럼 항상성이 떨어져서 항상성을 맞추려고 막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췌장에서 뭐가 분비가 되느냐? 바로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 들어보셨죠? 자, 인슐린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뭐 하는 호르몬이냐? 혈액 속에 다니는 이 포도당들을 세포 속으로 보내주는 애들이에요. 자, 세포 속에 혈당, 포도당은 뭐 하는 데 쓰냐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단 말이에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포도당이. 그러면 뭘 하냐? 우리가 눈을 깜빡이고, 심장이 뛰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우리 생체 대사가 일어나고, 저처럼 말도 하고, 모든 게 다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면은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인슐린이 너 포도당, 너 세포 속으로 빨리 들어가. 이렇게 안내를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은 내 혈액 속의 당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정상이 됐죠? 자, 세포 속으로 다 보내줬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이제 먹는 습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할 거예요. 막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다음 후식 가서 이제 또 찾아 먹죠. 찾아 먹으니까 우리 몸속에서 또 이 밥 다음에 빵이 됐어. 빵이 또 들어왔어. 빵도 또 먹었어. 또 어떻게 변화됐어요? 포도당으로 또 변했어요. 또 흡수가 됐어. 자, 혈당이 높아졌죠? 뭐가 출동을 해요? 인슐린, 췌장에서 인슐린이 출동했죠? 그래서 세포문을 확 열었어. 어떡할까?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왜? 활동을 안 하니까. 밥 먹은 게 아직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번에 이 인슐린이 뭘 하냐면,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하냐? 간으로 보냅니다. 간에 작은 창고에 일단 저장해줘. 그래서 글리코겐 창고, 작은 창고에 보내서 저장을 해놔요. 그럼 바로 포도당으로 빼서 쓸 수 있는 오존바테리로 변환을 해놓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혈액 속의 당이 다시 정상이 됐죠. 왜? 정상으로 이제 썼으니까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뭐 어떻게 해요? 빵 다음에 이제 면을 먹네. 라면 먹기 시작을 해요.
TV 보고 또 라면 하니까 또 몸속이 어떻게 됐어요? 라면 먹고 탄수화물이 소화돼서 뭘로 변했어요? 포도당으로 변했죠? 포도당으로 변해서 어떻게 돼? 혈액 속으로 또 들어갔죠? 혈액 속의 혈당이 높아졌죠? 인슐린이 출동을 해서 세포문을 열었는데 세포 속의 에너지가 어때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창고로 가서 작은 창고 문을 확 열었더니 여기에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간 속에 있는 큰 창고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큰 창고. 근데 이 큰 창고에 저장을 할 때는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포도당을 변환시켜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뭘로? 지방으로 변환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었는데 지방으로 변한 거예요. 내가 밥, 빵, 라면 이걸 먹었는데 난 포도당 먹은 줄 알았더니 얘가 안에서 저장할 때는 지방으로 변환시켜서 저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큰 창고에 가득 쌓였어. 뭐가 돼요?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밥 다음에 이제 떡이 또 있네. 떡을 또 먹었어. 소화가 되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자, 다 또 소화돼서 포도당으로 갔죠? 자, 포도당으로 가서 혈당을 높였어. 뭐가 출동을 해요? 인슐린 출동하죠? 인슐린 출동을 해서 세포 속으로 빡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세포 속에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간에 작은 창고 갔더니 작은 창고 가득 차 있고 지방에 큰 창고로 갔더니 어때요? 큰 창고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와, 어떡하지? 이제는 온몸 전체로 보내야겠다. 야, 내장 지방, 내장 쪽으로 보내. 그쪽 공간 많네. 그리고 막 이제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몸 전체로 지방이 불어나요? 안 불어나요?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온몸 전체에 이제 저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 글리코겐, 포도당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장 지방에 쌓였어. 이 지방들이 모이게 되면 얘네들은 서로 불편해. 지방들은 서로 모이면 뭘 하냐면 그만 좀 먹으라고 이제 호르몬을 막 내뿜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서? 지방에서. 무슨 호르몬을 내뿜냐면 렙틴이라고. 배불러 호르몬이에요. 별명이. 나 배부르니까 그만 좀 먹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호를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무시하고 또 먹어버려.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제 지방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나 화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뭘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 자, 이때부터는 진짜 지방들이 모여서 화가 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 인슐린들이 아까 전에 세포문을 열어준다 그랬죠? 세포문을 못 열게 100개 중에 80개 문을 다 닫아버려요. 100개 중에 80개. 이게 전문 용어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닫아버려요. 20개밖에 안 열려, 문이. 그럼 세포들이 배고프겠죠. 세포 이제 에너지 다 쓰고 나면 배고프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에너지 보내주려고 하는데 세포 문 열려고 할 때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리네? 어떻게 돼요? 혈액 속에 당이 어떻게 그대로 남아있겠죠. 어떤 상태냐? 혈액 속에 설탕물이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온몸 전체로 순환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뇨병인 겁니다. 자, 이런 당뇨가 걸렸어요. 설탕물 돌아다니는데 우리 요 설탕 물에 태워가지고 요 바닥에 쫙 뿌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세균 다 붙어있걸요. 1시간 안에. 그런 것들이 온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먼저 치는 게 눈이에요. 그 눈이 서서히 이제 가는 거예요. 시력이 당뇨 걸리신 분들이 10년 정도 되면은 눈에 막 백내장, 녹내장 막 엄청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장도 망가져, 신장. 만성 신부전, 신장 결석 뭐 이런 것들도 막 하면서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몸 속에서
몸속에서 그 혈액 속으로 돌아다니는 혈액을 자꾸 끌고 다녀요, 얘네들이. 끌고 다니면 상처를 막 내잖아요. 그럼 우리 몸 그 치료한다고 거기다가 단백질, 지방을 막 떨어뜨려서 붙여놔요.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그럼 혈관벽이 두터워져요? 안 두터워져요? 두터워져. 탄력도 잃어버리네. 그래서 두터워져 있는 그런 상태, 지방이랑 단백질로 떡져 있는 그런 혈관들이 여러 군데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병이다? 고지혈증. 맞아요. 고지혈증. 자, 그러면 이 고지혈증이 걸렸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세포들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고 막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뇌가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야, 왜 쟤는 밥 안 줘? 그리고는 그쪽으로 빨리 밥 줘! 그러면은 심장이 알았어. 그러고 막 힘차게 막 펌프질 하면서 여기 압이 막 강력하게 걸려버리네? 뭐가 생겼어요? 고혈압이 생긴 거예요. 자, 근데 거기가 뇌로 가버렸네? 뇌에 가다가 약한 혈관이 터져버렸어. 뭐가 생겨요? 뇌출혈. 가다가 여기 막아버렸어. 고지혈증이 가다가. 뭐가 생겨요? 그 뇌경색이라고 해요. 그게 한의학에서는 중풍이라고 하는 거죠. 온몸 전체 이제 못 쓰고 다니고 이렇게 뚝뚝뚝 걸어다니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당뇨의 연결고리가 고지혈, 고혈압, 중풍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울증, 불면증, 치매로 넘어가듯이 얘는 결국에 이제 풍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으로 가는 거예요. 무섭죠? 마이크 안 될 때마다 걱정돼요. 자, 지금 이제 당뇨가 오는 이제 메커니즘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방 쌓이는 게 문제잖아요. 지방을 현명하게 줄이는 이런 방법이 완벽한 다이어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뭐 하라, 요즘은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책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케토제닉, 그리고 저당,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올림프도 그런 걸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해를 하시고, 내 몸을 살찌우고 병들게 만들었던 진짜 정체는 뭐라고요? 과도한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특히 소화 효소 없이 바로 흡수되는 당류, 정제된 밀가루, 설탕. 얘네들은 소화 효소도 없이 그냥 바로 올려버려요, 혈당. 혈당 스파이크 들어보셨나요? 바로 혈액 속에 들어와서 혈당 스파이크 확 일으켜버려요.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럼 먹는 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자, 오늘은 이제 여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잘 맞춘다, 그죠? 이제 마무리되는. 자, 어떻게 됐냐? 자, 프리바이오틱스, 제가 오늘 프로바이오틱스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자,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라고요? 프리바이오틱스. 오늘 프리바이오틱스 처음 들으셨다. 처음 들으셨어요? 프리바이오틱스가 뭐냐면 미생물의 먹이에요. 우리가 유산균 먹잖아요. 100억 마리, 그 다음에 10억 마리, CFU 인정, 균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장내 미생물은요, 컨트롤하는 게 수십조 마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 들어와서는 피가 잘 안 나. 근데 미생물 먹이를 주면은 빨리 변화돼, 빨리. 근데 뭘 줘야 된다? 우리가 유해균의 먹이를 줘야 될까요? 유익균의 먹이를 줘야 될까요? 유익균의 먹이를 줘야겠죠. 그 유익균의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인 거예요. 어디에 많이 있냐? 오트밀, 현미, 보리, 메밀, 렌테모, 요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베리류, 카카오 70% 이상, 다크 초콜릿,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보카도, 양상추, 당근, 토마토, 호두, 아몬드, 피넛, 캐슈넛, 피칸, 바나나, 이런 것들에 프리바이오틱스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들을 개선해 주는데 프리바이오틱스는 필수인 거예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도 먹어줘요. 왜? 장내 전체 유익균 수가 부족하면 그거 채워줘야 되잖아요. 어디에 많이 있냐?
물김치 있죠, 물김치? 동치미 많이 드세요. 그 다음에 숙성김치. 그리고 우리 된장국, 된장 찍어 먹고, 고추장 찍어 먹고, 간장, 그 다음에 발효식초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공장에서 만드는 식초 말고, 명인들이 만드는 발효식초 있어요. 엄청 싸요. 2만 원씩밖에 안 해요. 거기에는 되게 좋은 미생물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사가지고 또 먹는 거 방법이죠. 발효 치즈, 그 다음에 그릭 요거트, 캠피어 이런 것들에도 프로바이오틱스 되게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숙성 와인, 콤부차. 그 와인도 이게 그 포도 안에서 그 미생물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랑 좀 하려고 여기 좀 빼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번에 장 검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올가 점수 100점은 100점. 그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기 대표님 있잖아요. 아, 이거 보면서 내가 올가의 미래를 신뢰하게 됐다. 아니, 이게 99점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진짜, 이거 저기 똥 싸고 그 돈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정말로. 아니, 왜냐면 다른 것들이 모르는데 이 풍부도가 있고 균형도가 있거든요. 이게 미생물은 이 두 가지를 되게 중요시 여겨야 돼요. 풍부도는 뭐냐면 미생물들이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막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잖아요. 되게 다양한 바이러스에 적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풍부도가 많을수록 질병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일하죠? 근데 진짜 완전히 원더우먼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미생물 균형도. 이거 뭐냐면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비율이 굉장히 이상적인 비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질병이 걸린다고. 이 질병이 완벽하면은 질병이 안 걸리고 굉장히 빠르게 건강해진다고. 균형도가 뭐냐면은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비율 중에 유익균 25%, 중간균 60%, 유해균 15%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인데 유해균이 없어도 안 돼요. 유해균이 없어도 자폐증 걸립니다. 진짜예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을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까 중간균들이 유해균처럼 활동을 하는 거예요. 유해균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85대 전체적으로 15가 되죠. 그래서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컨트롤하고 억제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점수가 높게. 저도 82점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도 발효 음식을 엄청 많이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원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개선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올가는 어렸을 때부터 막 농장에 다니면서 그런 좋은 것들. 근데 지금 버터도 지금 자기가 어렸을 때 먹었던 버터 맛이 아니라고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쓰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 보고 내가 고개를 숙였다니까요. 진짜 이거는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장 환경 개선이 시급한 분들이 계세요. 막 장에 엄청나게 트러블 가르치거나 막 소화도 못 시켜내시고 이런 분들 계획 맞춤적으로 좀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요.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 차시고 소위 문제 있으신 분이나 우울증, 불면증 심하신 분, 자폐 스펙트럼이나 ADHD, 마이크론 식단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 완벽한 개선은 없어요. 근데 도전하면서 같이 한번 이겨내보자고 하는 거죠. 서로 같이 막 용기 내주고 하는 거죠. 특이 질환을 가지고 계셔서 식단 관리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아토피, 류마티스, 크론병,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에 시달리시는 분들이면 제가 같이 무료로 좀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올림프 여기 안에서.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은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명언을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의술로도 고칠 수 없다. 음식이 곧 뭐가 되게 하라? 약이 되게 하라. 음식이 곧 약이 되게 하라. 누가 이야기하는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테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회차. 제가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제가 매 월마다 이런 행사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문적으로 내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게 이제 다음 회차까지 해보고 사람들이 좀 모이면은 한 5월달 정도부터 이게 전문 교육 시스템도 조금 한번 해볼 줌으로 오셔가 듣는 게 아니고요. 줌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심을 좀 가져주셔라. 그리고 다음 회차는 여기 갑상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싶어요. 이 갑상선이 하는 역할 중에 골다공증 만드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갑상선이 없어져 버리면 골다공증이 와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장누수증후군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누수증후군이 오는 원리 중에 조눌린 세포라고 있어요. 그리고 밀가루 먹고 이제 생기는 그런 질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과의 전쟁, 암에 관련된 것. 이거는 면역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이 암 키우는 보급로를 차단하라. 암을 키우는 그런 이제 길과 암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그런 식이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힌트는 간헐적 단식과 당 조절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비만과 당뇨를 이기는 완벽한 다이어트 3가지 방법.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제일 끝에 들어가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뚱보균 제거하는 거랑 자기 몸의 엔진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HSD 효소를 제거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음 달 톱 콘서트에서 한번 치러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할까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런 이제 정보들, 마이크로바이옴 정보들을 하고, 예전에 제가 조금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이제 담아서 이제 제작을 매주 한 편씩 좀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라.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같이 뭔가 성장하는 그런 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톡 콘서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